자, 오늘도 우리는 즐거운 수학 공부할 거고요. 우리 수학 실력 재어보기 교과서 페이지로는 70페이지에서 72페이지 보실 거예요. 큰 대단원은 부등식과 연립방정식, 단원의 중단원, 1차 부등식 단원에서의 수학 실력 재어보기 70에서 72쪽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부등식으로 나타내라고 하네요. 우리가 문장을 뭐 등식이든 부등식이든 식으로 나타내시는 게 중요한데 그거 한번 해볼 거예요.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봐주시면 A는 E보다 크지 않대. 미짓을 보통 이제 왼쪽으로 두시면 돼요. 그래서 A는 E보다 크지 않다라는 말은요. 작아도 되고요. 같아도 돼요. 그러니까 크지 않다라는 말에 친구들이 이게 작다는 말만 많이 포함하지 같다도 됩니다. 그래서 A는 E보다 크지 않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기하시면 되고요. 2번 한번 볼게요. 어떤 수 x에서 2를 뺀 것은 은는이에서 끊어주시고 얘가 x 빼기 2라고 표현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x의 4배보다 x의 4배는 4 곱하기 x니까 4x 그러니까 얘가 주인공이에요. 이 x 빼기 2가 4x보다 작대요. 식은 이렇게 세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3번 문제 볼게요. 한 개에 800원 하는 사과 X개와 한 개에 600원 하는 오렌지 6개의 값은 10,000원 이상이래요. 값이다. 한 개에 800원 하는 사과가 몇 개 있어요? X개. 그럼 800X가 사과 가격의 총합이에요. 그죠? 그리고 한 개에 600원 하는 오렌지가 몇 개 있어요? 6개 있어요. 그죠? 그럼 이 600 곱하기 6이 오렌지의 가격의 총합이에요. 근데 600 곱하기 6은 바로 계산하실 수가 있죠. 얼마기? 36이죠? 3600. 더하기. 얘네들을 총 합했더니 10,000원 이상이래요. 10,000원보다 크거나 같다. 이상은 크거나 같다라는 걸 의미하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4번 볼게요. 한 개의 무게가 3kg인 물건 X개를 무게가 2kg인 상자에 담아 전체 무게를 재었더니 45kg 넘었다. 자, 가볼게요. 3kg 물건이 X개 있고요. 그거를 2kg 상자에 담았대요. 그럼 이게 상자 안에 물건까지 담았을 때의 무게가 되겠죠. 이 무게가 45kg을 넘었다는 것은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돼요. 오케이. 오늘 선생님 필기투를 새로운 거를 쓰고 있어요. 새로운 거를 쓰고 있는데 지금 적응 중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버벅거리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거의 대놓고 양해를 이제 거의 강제 양해를 구하고 있는 거죠. 가볼게요. 왜 안 내려가니?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를 봐주시면 x값이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의 정수일 때 x값이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라고 표현할 때는 x를 가운데 두시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상이니까 2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이하니까요. 이렇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오케이. 얘를 이렇게 나타내시면 그때 다음 부등식의 해를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네요. 정수라고 했으니까 이 사이에 있는 정수를 먼저 구해볼게요. 마이너스 2 되고요. 마이너스 1 되고요. 그리고 0, 1, 2까지 있겠죠. 그죠? 이 5개의 수 중에서 1번, 2번, 3번에 해가 되는 친구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거를 부등식을 또 잘하고 예습을 하고 선행을 열심히 하고 잘 푸는 친구들은 그냥 바로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 그렇게 바로 푸는 방법이 있고 아마 이 문제에서는 하나하나 대입을 해서 참인 친구들을 찾는 방법으로 풀이가 많이 되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풀든 답은 뭐 나오면은 되긴 한데 일단은 볼까요? 요거를 하나하나 대입하는 방법으로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1은 3보다 작으니까 통과.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1 더하기 3은 2니까 2는 3보다 작은 거 통과. 그리고 마이너스 1도 돼요. 0 대입할게요. 0을 대입을 해주시면 3은 3보다 같지 어떻게 작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0, 1, 2를 대입을 했을 때는 참인 부등식이 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안 돼요. 그래서 안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2번 문제를 봐주시면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시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주시면
좌변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8, 우변 같은 경우에는 마마 만나면 플러스가 되면서 5 더하기 2는 7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8이 7보다 클 리가 없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2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시면 좌변이 마이너스 4, 우변이 마이너스 1, 5 더하기 1이 되니까 6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4가 6보다 클 리가 없죠. 그럼 얘도 안 돼요. 마이너스 1도. 그리고 0을 대입을 할게요. 0을 대입하시면 0이 5보다 클 리가 없죠. 그럼 0도 안 돼요. 1을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 4는 5 빼기 5 빼기 1은 얼마예요? 5 빼기 1은 4 이렇게 되죠. 4가 4보다 클 리가 없죠. 같은 거지. 그럼 얘도 안 돼요. 2 대입을 해볼게요. 그럼 4, 2, 8. 5에서 1을 빼면 3이니까 8은 3보다 큰 거 맞네. 그죠? 2를 대입했을 때만 참인 부등식이 성립을 하니까 얘는 해가 마이너스 2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얘를 좀 치우고요. 치우고 3번을 볼게요. 3번을 봐주시면 얘도 이제 마이너스 2부터 대입을 하시는 거죠.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6 빼기 2니까 마이너스 8은 4보다 작거나 같죠. 그럼 되는 거지. 그럼 x가 마이너스 2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1도 대입을 해볼게요.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3 빼기 2니까 마이너스 5는 4보다 작거나 같지. 작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도 돼요. 그리고 0을 대입을 해주셔도 마이너스 2는 4보다 작은 거니까 참인 부등식 되는 거 맞고요. 1도 대입을 해볼게요. 1을 대입해주시면 3, 1은 3 빼기 2는 1이죠. 1은 4보다 작거나 같은 거 맞네요. 1도 돼요. 그럼 2도 대입을 해볼까요? 3이 6. 6에서 2를 빼면 4잖아요. 4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자, 작은 건 아니지만 여기 같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맞는 부등식이에요. 참인 부등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까지 넣어주셔야 돼요. 그럼 다 되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다 적어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를 봐주시면 이것도 선생님이 다 지워야 되겠네. 지울게요. 자, 3번 문제를 봐주시면 A가 B보다 크대요. 다음 동그라미 안에 부등호를 넣어달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되네요. 부등식의 성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A가 B보다 큰데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하고 있어요. 그럼 부등호 방향 변하지 않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를 볼게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이 모양으로 만들까를 먼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곱하기 나누기 먼저거든요. 그래서 4를 양변에 먼저 곱해줘요. 여기다가 4를 양변에 곱해주시면 4a, 4b가 될 텐데 양변에 양수를 곱해준 거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 않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양변에 똑같은 수를 2를 뺀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마이너스 2를 더한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양변에 똑같은 수를 빼주시면 부등호 방향은 여기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3번 보실게요. 3번도 이 y를 어떻게 하면 이 모양으로 만들지를 고민해 보셔야 돼요. 플러스 1이 먼저가 아니라 마이너스 3을 곱해주시는 게 먼저요. 그러면 여기에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해주시면 주의해 주셔야 되는 거. 부등호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바뀝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양변에 똑같이 1을 더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해 준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그대로 붙여넣기 하시면 되는 거죠.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 보시면 얘를 먼저 만들어 주셔야 돼요. 즉 지금 A가 B보다 크다 이 부등식에다가 양변에 마이너스 2를 나눌게요. 혹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할게요. 그렇게 해주시면 부등호 방향 어떻게 돼요? 부등호 방향이 음수를 곱해주거나 나눠준 형태이기 때문에 또 반대 방향으로 바뀌어요. 오케이? 반대 방향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양변에 똑같은 수 2를 더해준 형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해준다고 하더라도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 않고 그래서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3번 문제를 볼게요. 3번 문제를 봐주시면 또 다음 동그라미 안에 알맞은 부등호를 써 넣으라고 하는데 넣읍시다. 이번에 거꾸로예요. 3번의 거꾸로 버전이에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A하고 B를 남길까를 생각을 해보시는 거죠. 어떻게? 양변에
이 4가 있어서 문제인 거니까 4를 없애주려면 4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상쇄돼서 없어지고 양변에 똑같은 수를 빼준다고 해서 부동 방향은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면 A하고 B만 남길까? 양변에 마이너스 6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부호 만나서 뿔뿔 대면서 A하고 B만 남는데 음수를 곱해주실 때는 부동호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등호는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 친구를 어떻게 A, B만 남길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일단 마이너스 7을 없애줄 거예요. 어떻게? 더하기 7을 해주셔서. 그럼 2A, 2B가 남는데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해준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부동호 방향은 변하지 않아요. 그죠? 여기에서 양변에 2를 나눠줄 거란 말이죠. 양수를 나눠준 거잖아요. 양변에 양수를 나눠주면 부동호 방향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가실게요. 어떻게 하면 A하고 B만 남길까? 양변을 일단 5를 먼저 곱할게요. 5를 먼저 곱해주시면 좌변은 2 빼기 3A, 우변은 2 빼기 3B가 되는데 5는 양수잖아요. 양변의 양수를 똑같은 양수를 곱해주실 때는 부동 방향 이렇게 변하지 않고요. 여기서 양변에 2를 빼줄게요. 2를 빼주면 요거 2 없애주려고. 그럼 마이너스 3A와 마이너스 3B가 남는데 양변에 똑같은 수를 빼준 거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은 변하지 않아요. 그죠? 여기서 양변에 마이너스 3을 나눠주실 거예요. 그럼 봐봐요. 마마 만나서 플러스가 되면서 A가 B보다 마이너스 음수를 나눠준 거잖아요. 그러면 부동호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끝.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볼게요. 1차 부등식. 이제 부등식의 성질을 배웠으니까 1차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 해볼게요. 1차 부등식인 것을 모두 찾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수나 식을 판별을 해주실 때는 항상 always 가장 간단한 형태에서 판별을 해달라고 했었어요.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싹 다 이항을 한번 해볼게요. 싹 다 이항을 해주시면 2 빼기 x 얘도 이항은 그대로 부호가 바뀌는데 이항한다고 해서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주의해 주시고요. 동량정리. 얘네들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x 2 빼기 6은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네요. 그럼 얘는요. 최고차항이 x에 대한 1차니까 그리고 부등호가 들어간 부등식이니까 1차 부등식이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1번은 1차 부등식 맞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2번 보실게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얘를 풀어줘. 그러면 이 x는요. 작거나 같아요. 뭐보다? x제곱 더하기 x보다요. 얘를 싹 다 이항을 할까요? 그럼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2x 빼기 x니까 플러스 x가 되는데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럼 보세요. 얘는 같은 경우에는 문자의 최고차항의 x에 대한 최고차항의 차수가 2차이기 때문에 부등식이긴 하지만 1차 부등식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2차 부등식 형태가 돼요. 그래서 얘는 안 돼요. 참고로 2차 부등식 고등학교 때 가면 푸실 거예요. 3번 보실게요. 3번은 여기 있는 친구 싹 다 이항을 해주시면 x 빼기 x는 이항하면서 더하기 x로 바뀌어서 x 더하기 x는 2x 마이너스 5 빼기 9는 마이너스 14는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잖아요. 부등식이고요. x에 대한 1차식으로 정리가 되고요. 그럼 얘는 1차 부등식 맞습니다. 3번도 1차 부등식이 된다 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4번도 일단 얘를 분배를 하자. 분배를 해주시면 3x 빼기 3은 크거나 같아요. 3x 빼기 4보다. 얘를 이항하면서 3x 빼기 3x가 되면서 그대로 없어지고 마이너스 3 더하기 4가 되니까 1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지금 문자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안 됩니다. 1차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6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1차 부등식을 풀고 그 해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달라고 하네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풀어봅시다.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x 있는 건 이쪽으로 x 붙어있지 않은 상수는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1차 방정식 푸는 거랑 비슷해요. 마지막에 음수로 나눠주거나 곱해주실 때만 부동 방향 그것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된다 그랬죠. 갑니다. 9x 빼기 6x
1번은 9x 빼기 6x는요. 크거나 같아요. 마이너스 15보다 0. 그럼 이거 동량이라서 계산해 주시면 3x가 되고요. 그 i는 마이너스 15보다 크거나 같아요. 나는 x값의 범위만 필요하기 때문에 양변에 3을 나눠주실 거예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분의 10은 약분하면 마이너스 5죠. 그래서 크거나 같아요. 왜? 양수를 나눠준 거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 변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요. 수직선 위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마이너스 5를 색칠된 동그라미로 등호가 있어서 한 다음에 마이너스 5를 기준으로 큰 아이기 때문에 큰 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 친구들이 되겠죠. 오케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2번 문제 볼게요. 2번 문제 x는 이쪽으로 상수는 저쪽으로 향할게요. 그러면 x 더하기 2x는 작거나 같아요. 3 더하기 6보다요. 그죠? 이항한다고 해서 부동호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 3x고요. 3x는 작거나 같아요. 9보다. 양변에 3을 양수를 나눠준 거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은 변하지 않고요. 9 나누기 3은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요걸 수직선에 나타내시려면 3에 색칠된 동그라미 찍으시고 작거나 같은 아이니까 왼쪽에 있는 친구들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3번과 4번을 풀기 위해서 선생님이 딴 거를 한번 볼까? 채우는 게 있겠죠. 내가 흰색을 채우고 싶어. 가볼게요. 자, 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도 얘를 이쪽 12를 저쪽으로 이항하시면 4x 빼기 8x는요. 작아요. 뭐보다? 마이너스 5 빼기 11보다. 부동 방향 바뀌지 않아요. 이항은 부동 방향 바뀌는 거 아닙니다. 좌변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x는 작아요. 마이너스 16보다요. 여기서 양변에 마이너스 4를 나눠줄 거잖아. 나는 마이너스 4x의 범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x의 범위, 1x의 범위가 필요한 거니까요. 그럼 이때 마이너스 4를 나눠준 거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은 바뀌고요. 마이너스 16 나누기 마이너스 4는 마마 만나서 플러스로 바뀌면서 약분하면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는 4보다 크다 이게 해가 되는 거고요. 얘를 수직선 위에 나타내시려면 4에 뻥 뚫린 동그라미를 그리신 다음에 4보다 큰 친구들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들이 해가 되는 거예요.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x를 이쪽으로 마이너스 7은 저쪽으로 이항할게요. 그럼 마이너스 5x 빼기 3x는요. 9 더하기 7보다 커요. 요거 계산하시면 얼마요? 마이너스 8x. 요거 계산하면 얼만데? 플러스 16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양면에 마이너스 8. 음수로 나눈 거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 바뀌고요. 얘는 마이너스 8분의 16은 약분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해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수직선으로 그려주시면 마이너스 2에 뻥 뚫린 동그라미를 해주시고 작은 친구들이니까 왼쪽으로 화살표를 쭉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잘해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 7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7번 문제를 봐주시면 다음 1차 부등식을 풀러내. 풀지 뭐. 어떻게 풀까요? 일단 괄호가 있는 친구들은요. 똑같아요. 괄호를 푸세요. 그러면 이렇게 먼저 분배를 해주시면 마이너스 6 더하기 2는 4x는 크거나 같아요. 분배한다고 해서 부동방향 바뀌는 거 아니에요? 5x 더하기 5보다요. 그러면 이제 위에 풀었던 6번 문제랑 똑같은 문제들이 된 거죠. 5x 이쪽으로 마이너스 6 저쪽으로. 그러면은 4x 빼기 5x는요. 크거나 같아요. 5 더하기 6보다요. 부호가 반대부호로 바뀌니까요. 큰일 날 뻔했네. 요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x는 크거나 같아요. 11보다.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죠. 음수를 곱해준 거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 반대 방향으로 바뀌면서 마이너스 11.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수직선을 표시하라는 이야기는 없으니까 그냥 해 이렇게만 적어줄게요. 2번 볼게요. 2번 같은 경우는 분수를 정수로 만들어준 작업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할 거야? 분모의 최소 공배수인 12를 곱할 거예요. 여기도 12. 곱해주실 때 조심하세요. 여기는 반드시 괄호 생겨야 돼요. 여기에도 12, 여기에도 12를 곱해주신데 여기에 반드시 괄호 하셔야 돼요.
그럼 요거 먼저 계산할게요. 3일은 3, 3, 4, 12. 4로 분배를 하시는 거예요. 괄호 안에. 그러면 4x 빼기 4 마이너스 1 곱하기 12는 마이너스 12는 커요. 4일은 4, 4, 3, 12. 3으로 분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3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정리할게요. 4x 얘는 마이너스 16은 커요. 3x 마이너스 6보다. 3x 저쪽 마이너스 16 저쪽. 그럼 4x 빼기 3x는 x가 되고요. 부동방향 안 바뀌고요. 마이너스 6 더하기 16이 되니까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x는 10보다 크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공간이 없어서 요거를 좀 지우고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3번 문제를 봐주시면 자 소수를 정수로 만들어주는 작업 적절한 10의 거듭제곱 형태를 곱해주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100을 곱해주실 거예요. 여기에도 100, 여기에도 100, 여기에도 100, 여기에도 100 그죠? 그러면 조심하세요. 2x 아닙니다. 20x 더하기 6은 작거나 같아요. 40x 빼기 24보다요. 자, 40x 저쪽, 6은 저쪽. 그럼 20x 빼기 40x는 마이너스 20x가 될 거고요. 작거나 같아요. 마이너스 24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양변에 마이너스 20을 나눈 거기 때문에 부동방향 바뀌고요. 그럼 마이너스 20분의 마이너스 30이니까 마마 만나서 플러스가 되면서 이 친구는 2분의 3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x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4번 볼게요. 분수, 소수, 괄호 다 섞여 있는데요. 가봅시다. 일단은 여기 분수로 통일을 시킬게요. 그럼 0.5를요 2분의 1로 한번 고쳐볼게요. 그럼 분수로 통일시킨 상태에서 얘를 정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양변의 분모에 3과 2하고 6의 최소 공배수인 6을 곱해주면 되겠네. 그럼 여기에도 6을 곱해주는데 반드시 괄호. 여기에도 6을 곱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6을 곱해주시는데 반드시 여기 괄호. 갑니다. 3일은 3, 3, 2, 6. 2로 약분이 아니라 분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2는 4x 더하기 2. 그 다음에 2일은 2, 2, 3, 6. 3으로 분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하기 3x 빼기 3은 작아요. 6일은요, 6일은요. 3x 더하기 1보다요. 정리할게요. 좌변 먼저 정리하고 갈게요. 4x 더하기 3x는 7x. 2 빼기 3은 마이너스 1은 작아요. 3x 더하기 1보다요. 그러면 3x 저쪽, 마이너스 2 저쪽으로 해주시면 7x 빼기 3x는 4x는요 작아요 2보다. 양변에 4를 나눠주시면 x는 4분의 2보다 작은데 4분의 1을 약분을 하면 뭐가 돼요?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2분의 1보다 작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양수를 나눈 거기 때문에 부동방향은 변하지 않고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8번 문제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를 봐주시면 1차 부등식 요 친구를 풀었더니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 a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데요. 보십시다.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x 부등식을 풀어주세요. x는 어떤 범위가 나오는지를 풀어주세요. 봅시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5x a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a보다 크겠죠. 그죠? 여기서 양변에 마이너스 5를 나눠주셔야 되는데 주의해 주실 상황. 음수잖아요. 양변에 음수를 나눠주실 때 부동방향 바뀌죠.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마이너스 a가 되는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면 어떻게 돼요? 뿔되죠. 그죠? x는 5분의 a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똑같은 거예요. 그 결과가 이렇게. 그럼 보세요. x 똑같죠? 부동방향 똑같죠? 그럼 우변에 있는 이 친구들끼리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5분의 a가 2랑 같다는 거지. 그죠? 나는 a 값만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5를 곱해주시면 a는 10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답은 10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를 봐주시면 싹 다 지우려고 했는데 치우고 9번 문제를 봐주시면 1차 부등식 이 친구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x가 3개일 때 개수가 3개일 때
A 값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수를 구해달라고 하네요. 자, 볼게요. 일단은 이 부등식을 푸실 겁니다. x에 대한 1차 부등식 푸실 거예요. 그럼 얘를 분배를 하셔서 2-2x는 작거나 같아요. 뭐보다? a 빼기 3x. x 이쪽으로 x 아닌 거는 저쪽으로 이항을 할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3x는요. 작거나 같아요. 뭐보다? a 이항하면서 빼기 2보다. 이거 동량 계산해 주시면 x가 되죠. 플러스 1x, x가 되고요. x는 a 빼기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얘를 수직선에 나타냈을 때 여기가 a 빼기 2가 되고 작거나 같은 요 범위가 되는데 요 범위 안에 자연수 x가 3개래요. 그러면 그 자연수가 뭔지를 한번 볼게요. 색깔이 그 자연수가 뭐가 되겠어요? 1, 2, 3이 되겠죠. 4까지 안 되죠. 그럼 4가 여기 와버리면 4까지 카운팅이 되어버리니까. 그죠? 그리고 4가 어디 와야 되냐면 여기. 그래야지 이 친구가 요 1, 2, 3이 카운팅이 되면서 자연수 x의 개수가 3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a-2가 3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다 이 사이에 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얘가 딱 여기 안착을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밖에. 그러면은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 범위가 될 텐데 그럼 그때 3까지 카운팅이 되잖아요. 1, 2, 3. 3까지 카운팅이 돼서 자연수 x가 3개인 게 되는 거 맞아요. 그렇다는 것은 이 a-2가 딱 3이 되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연수 3개가 카운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4에 안착을 해도 될까? 그럼 여기에 딱 안착을 해서 이렇게 갈 때 생각해 볼게요. 그럼 x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텐데 그러면 이때 자연수가 4까지 카운팅이 되기 때문에 1, 2, 3, 4 4개가 되어버리죠. 그럼 3개가 아니라 4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4에 여기 a-2가 딱 4가 되면 안 돼요. 그럼 여기엔 등호가 붙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항상 이렇게 등호 조건 확인을 해주세요. 이 상태에서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a 값의 범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 1을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2를 더할게요. 양변에 이게 모든 똑같은 수를 더해주는 거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변화가 없어요. 없어지면서 a는 3에서 1을 더하면 5보다 크거나 같고 4에서 1을 더하면 6이죠. 6보다 작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잠깐만. 문제 다시 한번 가장 작은 수. 그럼 이 범위 안에서 가장 작은 수는 얼마겠어요? 5가 되겠죠. 가장 작은 수. 딱 여기 제일 작은 5가 되는 겁니다. 그죠? 1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답 A는 5예요. 10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0번을 봐주시면 10번을 봐주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윗변의 길이가 6이고 아랫변이 10인 사다리꼴 모양의 화단을 내가 만들기예요. 화단의 넓이가 32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이 사다리꼴의 높이의 범위를 구해달라고 하는데 활용 문제죠. 문장제 활용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가 문장제 활용 문제 푸는 건 항상 미지수 설정해요. 그리고 문장을 식으로 세워요. 그 다음에 식을 풀어요. 마지막 확인하기 작업까지 거쳐. 이 메커니즘은 그대로 가져와요. 중3 때까지. 그러면 제일 먼저 x를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x를 뭐로 할까? 이 화단의 높이를 사다리꼴 모양이죠. 높이를 x라고 잡아볼게요. 그럼 두 번째 식을 세워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화단의 넓이가 3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식을 세울 거예요. 사다리꼴이에요. 그럼 화단의 넓이,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 줄 거란 말이죠. 기억나시죠? 2분의 1 곱하기 요거 길이,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얼마예요? 16이죠. 그죠? 16 곱하기 16.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 그 높이가 x잖아. 그죠? 이렇게 넓이가 되는데 이 넓이가 32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세 번째는 뭐야? 푸세요. 이렇게 약분해 주시면 8x는 32보다 크거나 같아요. 양면에 8을 나눠주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면에 8을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 않아요. 크거나 같아요. 4, 8, 32 이렇게 되니까. 4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구하는 거 확인해 주셔서요. 이 사다리꼴의 범위, 높이의 범위는 4m 이상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4m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1번 문제를 볼게요. 이것도 활용 문제네요. 지금 활용 문제 어려워하는 친구들 되게 많은데 연습하셔야 돼요. 이 네 가지 메커니즘에 따라서 미지수 설정하고 식 세우고 풀고 하는 거 연습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1번 볼게요. 시훈이가 한번 볼까? 시훈이가 산책을 하는데 갈 때는 5km/h 1시간에 5km를 가는 빠르기란 소리예요. 동력이죠. 올 때는 같은 길을 3km/h로 걸어서 1시간 이내에 산책을 마치려고 해요. 이때 시은이는 출발점에서 최대 몇 킬로미터 떨어진 지점까지 갔다 올 수 있는지를 구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때는요, 선생님이 표를 이용해서 구합니다. 여기다가 얘는 거리, 속력, 시간 이렇게 채워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갈 때, 여기에는 올 때 이렇게 채워줄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때 이렇게 표를 만드신 다음에 내가 미지수 설정한 걸 채워넣을 거예요. 미지수를 뭘로 설정할 거냐면 시흥 출발점에서 최대 몇 킬로, 이 떨어진 지점까지의 거리를 x라고 할게요. 그죠? 그럼 갈 때도 x 킬로미터만큼 간 거고 올 때도 똑같은 길을 그대로 돌아온 거니까 x 킬로미터만큼 온 거겠죠. 그죠? 속력 볼게. 그 다음에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채워 넣을 거예요. 속력이 주어져 있어요. 갈 때는 시속 5km/h, 올 때는 시속 3km/h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나머지 시간은 어떻게 채워주시냐면요. 얘네를 콜라보레이션. 그치. 콜라보레이션. 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예요. 그래서 얘는 5분의 x 시간, 올 때는 3분의 x 시간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그죠? 근데 선생님 채우긴 채웠는데 식은 어떻게 세워요? 요거. 즉, 총 1시간 이내라고 하네요. 그러면 갈 때 5분의 x시간과 올 때 3분의 x시간을 합해서 1시간 이내. 그래서 1보다 이내라고 했으니까 작거나 같다라는 뜻이거든요. 시간 이렇게 세워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양변에 분모를 없애기 위해서 15를 곱해주시면 3x 더하기 5x는 15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죠? 그러면 8x는 15보다 작거나 같고 양변의 양수인 8을 나눠줄 거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은 변하지 않고 x는 8분의 1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 확인 작업. 몇 킬로미터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8분의 15km까지 이 아이가 갔다 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나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하려고 했지? 지우려고 했죠? 이렇게 지우고 그 다음에 1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1톤당 12만 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1년 동안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 양이 600톤일 때, 많죠. 1톤이 1kg래. 1톤이 1000km래. 1000kg이잖아요. 단위를 이렇게 헷갈리다니. 자, 그러면 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6천만 원. 6천만 원이라니. 이하가 되게 하려면 음식물 쓰레기 양을 몇 톤 이상 줄여야 하는지를 구해달라고 하네요. 요즘 이제 쓰레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죠. 쓰레기 안 나오게 해야 되겠죠?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미지수를 설정할 거예요. 미지수를 뭘로 설정을 할 거냐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 양, X를 1년 동안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양을 X라고 한번 설정을 해 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식을 세울 건데 지금 한 톤당 1톤당 12만 원이에요. 그죠? 1톤당 12만 원인데 10이라고 하지 말고 10이라고 할게요. 12만 원인데 그거를 X톤이 나왔어요. 그럼 12 곱하기 X 만 원이 되겠죠? 요 금액이 6천만 원, 만 원 단위를 선생님이 뺀 거예요. 6천만 원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요. 그죠? 그럼 이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되겠죠. 양변에 12를 나눠주시면
양수이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 변하지 않고요. 60 나누기 12 하면 5가 되겠죠? 그리고 뒤에 00 두 개 붙여서 50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총 음식물 쓰레기 양이 6천만 원 이하가 되려고 하면은 500톤, 이게 톤이죠. 500톤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요. 근데 지금 실제 나온 게 얼마야? 600톤이죠. 확인하기 작업. 얘가 3번이 확인하기 작업. 그럼 몇 톤 줄여야 돼? 이미 나온 600톤에서 500톤을 줄여야 되는 거니까 500톤을 빼면은 100톤이죠. 그러니까 100톤 초과가 된 거예요. 100톤 오버가 된 거지. 그래서 이 100톤을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100톤 이상 줄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